네,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오늘 할 거는요, 필력을 열리는 학원의 기술사 131의 기출문제 풀이 2교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2번, 3번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말을 했는데요, 1회차를 일주일에 한번, 그러니까 30 몇 문제죠? 33문제인가요? 13문제, 6문제, 6문제, 6문제니까요. 6, 3, 18, 31문제. 6, 3, 18이죠. 31문제를 제가 일주일 동안 다 풀어보고 있거든요. 아이고, 보기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또 한 2교시 거의 풀었는데, 자, 2교시 문제 한번 오늘 또 제가 열심히 필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한 회차를 투자를 해서 그게 완전히 그게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답안지를 만드는 거 남들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자 어디 갔나요? 1교시 문제였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해 위험 공간의 정의하고 위험성 및 안전대책에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이런 문제는 참 쉬운 것 같은데 규정에 맞게 적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 코사 가이드 P-150-2016에 있고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 제 618조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618조는 왜 보냐면 이게 밀폐 공간의 정의라고 같이 한번 보려고요. 특히 적정 공기 이 문제는 가끔씩 보이니까 적정 공기 퍼센트 산소, 탄소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거 적정 공간이죠. 그리고 밀폐 공간의 정의 관련된 문제 나오죠. 그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 제 별표 18번 문제 그 밀폐 공간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정확한 단어를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특히 화공안전 관련된 밀폐 공간의 정의를 한번 고민해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가끔 출제됩니다. 밀폐 공간.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같이 한번 보려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일단 저희 노트에 넣어놨습니다. 자, 유해이용 공간, 여기 코사 가이드 P-150-2016에 따른 밀폐 공간이 아닌 밀폐 공간이 아닌, 이제 산업용 18조에 있는 이 밀폐 공간이 아니죠?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출입이 가능하나, 자, 밀폐 공간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출입하나, 즉,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 18조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출입이 가능하나, 가스가 노출되기고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존재한 장소라고 되어 있죠. 약간 정의가 좀 틀립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 밀폐 공간하고요. 위험성은요, 이제 이렇게, 소사가에 보면 가스, 치금 및 저장성, 결국에 다 누출이죠,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설비 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렌지 배관 누출, 메놀, 이런 것들이죠. 내용을 정한 안전대책은요,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 문제가 참,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왁구로 자꾸 생각하셔야 될 문제죠. 안전대책은 관리대책, 기술대책이고요. 가스계 소화 설비가 하나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 같은 경우 환기 시스템 적용이 안 되죠? 왜? 불 꺼야 되는데. 환기 내뿜으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가스라는 것도 이제 설계 농도가 있으니까 농도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아야지 불이 꺼지니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환기 시스템 적용이 안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작업 중에는 가스계 소화 설비 오작동을 해서 허가 후에 수동 전환 시킨 다음에 작업하고 산소농 측정하고요. 가스계 소화 설비 작동 위험이라 표시를 붙이죠. 그리고 일단은 일단 대피용 경보 설비, 그러니까 먼저 불이 나면 바로바로 그냥 경보 설비 울리게 만들어 놓는 게 가스계 소화 설비였던 중요한 작업할 때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환기술 작동 안 되니까 미리 산소농 좀 측정 좀 계속 하고 그리고 수동 전환을 하고 만약에 불이나 비상사태 때는 사전에 미리 경보가 작동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위험 공간이라는 자체에 가스계 소화 설비 그 자체에 있는 게 왜냐하면 CO2 때문에 옛날에 한번 사고 났었지 않습니까? 모 회사에서. 예.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 내용하고요. 화학사고 영향조사 사항에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 김에 이번에 우리 사고 예방 계획서 한번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사고 예방 계획서는 제가 여기 살짝 올려놨는데, 사고 예방 계획서 정의하고 법적으로는 이제 사고법 23조다. 그리고 이 사고 예방 계획서의 구성 요소가 뭐냐? 기본 시설, 장애, 사전, 관리 지침, 내부 비상대, 요까지는 이제 2군, 요까지 1군이겠죠. 요 합치면 1군이겠죠. 요 구성 요소. 그리고, 작성 제출 수량 기준. 어떤 형태의 작성 제출의 기준이 뭐냐? 그 이행 점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사회 고지 어떻게 할 것이며, 위험도 분석, 요게 오염도 분석이란 말이 좀 있죠. 요 위험도 분석 어떻게 할 것이냐. 6가지 정도를 지금 한번 빨리 훑어보면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의는 먼저 적어야 되고요. 구성 요소는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3번 작성 및 제출 기준이 플로우 차트.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 보면요. 플로우 차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죠. 제가 오늘 급하게 적는 바람에 알아보지. 이런 플로우 차트 넣어보세요. 한번요. 자, 유해 위험 물질의 사고 예방, 사고 대비 물질 합쳐. yes. 시급시설 있냐? yes. 적용 대상 시설이니까 원자력이냐 뭐 이런 거 있죠. 화장품이 원자력이었던가요? 뭐 하여튼 적용제 화관법 적용되지 않는 대상 시설이냐 no. 그러면 아니다. 여기 내려와 있죠. 사업장의 유해 화학 물질별 최대 보유량 산출해 보는 겁니다. 글자 좀 잘 적어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요. 이렇게 프로차트 그립니다. 이걸 그려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유해 화학 물질의 그 최대 보유량이 LT라니까요. 그러니까 최소 보유량을 보는 거예요. LT라고 최소 보유량보다 모든 유해 물질이 이제 물질이 법적 기준 LT보다 다 작아버리면 면제가 되지만 아니다. 그러면 자 유해물질 한 종 이상이 상위 수량의 기준에 맞냐? 넘어가는 게 있다. 한 물질이라 그러면 yes 1종이 되고요. 아니 없어. 그러면 이 한 종 이상이라도 한 종 이상이 하위 규정 수량보다는 크지만 상위 규정수는 작다. 이러면 2군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적어가시면 사고 예방 계획서 관련된 문제를 꼭 나오니까요. 이게 플로우 차트 그리고 자 이행 점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이행 점검할 때 이 이행 점검 자체 그러니까 이행 점검하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행 점검을 하죠. 이제 사고 예방 계획 작성하면 그러니까 이행하냐 매년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 돼 있는데 보시면 뭐 점검하고 이런 것도 좀 점검을 뭐 할 거지 하고 이행 점검할 때 대상은 1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입니다. 이행 점검은요. 정기이행 점검할 때는 가위험도가 5년마다 현장 이행 점검을 하고요. 나다 위험도 1군 나다 위험도 매년 자체 점검 결과 서로 서면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매년. 그리고 가위험도는 매년 서로 서면 제출하고 5년마다 현장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위험도가 좀 귀찮은 거 아니지만 좀 빡시죠. 자, 특별이행 점검도 있고요. 결과는 잘못하면 부적합 될 수 있으니까 잘 적어야 됩니다. 자, 작성 및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작성 및 제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상위 규정 수량, 하위 규정 수량. 그러니까 사업장 기준으로 할 때는 1군, 2군 상위 규정 수량, 하위 규정 수량을 하고요. 단위 설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시나리오의 어떤 이 설비는 시나리오 넣을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면제를 할 것이냐 이걸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 수량하고 소량 기준이라는 이 2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또 내용을 정리해야겠죠. 요게 이런 부분을 같이 사고 예방 계획에서 할 때 이런 부분 넣으면 분명히 점수가 더 좋아요. 사고 예방에서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규정 수량 사업장 단위, 소량 기준은 규정 수량 사업장 단위고 이건 이제 사고 예방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되냐 1군이냐 2군이냐를 결정하는 거고 소량 기준은 사고 시나리오의 대상이 안 되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고 예방 계획서 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사고 예방 계획서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25점짜리가 나오더라도 이런 시간이 그거 하나 적으면 솔직히 이거 적는 거 이거 10분 안에 다 적죠. 10분 5분 한 10분 안에 적으면 나머지 건 뭘 채울 거냐 이런 거 보면요 이행 점검을 넣어도 되고 그죠? 이렇게 작성 제출 기준의 기준 수량이 소량 기준이 뭔지 의미를 적고요.
그럼 뭐 지역사회 고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1군 취급 사학장에서 방법은 뭐 필수적으로는 게 화학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에 넣고 뭐 물과 물질이 더 추가가 되면 뭐 추가됐다 이러면 서면 개별 뭐 집합하고 시기 최초는 필수는 적합 판정에 3개월 이내 하고 추가되면 뭐 적합번은 직접 6개월 내내 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위험도 분석을 할 것이니 그러니까 먼저 가나 다군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죠? 이게 판단 요소는 이 판단 요소 이 부분은 되게 잘 나오죠. 사고 시나리오의 개수, 개시 사고, 고장 사고, 요거는 뭐 어떤 거죠? 사고 빈도 점수고 사고 시나리오 영향거리하고 영향 범위 주민 수는요 사고 영향 점수죠. 이 두 점수를 가지고 그 위험도 판정표를 갖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점 이상이면 가군이 돼가지고 물론 이거는 가군이 돼버리면 수행 이행평가도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지만 안전진단도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죠. 환경공단에서 하는 안전진단 4년에 해야 되고 나군이 되면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는데 10점 미만이죠. 안전진단 8년 1군인데 다군이 되면 6점 미만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10점 미만에서 6점 이상이 되면 다군이죠.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1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 사고 예방 계획서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사고 예방 꼭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다시 사고 예방 계획서는 크게 6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의, 예방의 정의, 구성 요소, 작성 제출, 수량 기준하고 뭐 작성 수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사회 고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6번째 위험도 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있네요. 또 이번 문제에 어떤 게 있죠? 영장조사 사항이 있죠. 이거는 뭐 화가법 45조에 있는 내용이니까 꼭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7가지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 나왔어요. 사후영 조사한 사항. 자, 피해상, 건강 주변,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적어봤습니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PSM 보고서에 공정한자로 비상조치 계획에 대해 세부 내용이 설명하시고 되는데 이 내용이 적을 게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행령 44조에서 45조 9호 산업보고 시행규칙 50조에서 54조 노동부 고시의 2033 2034 21호의 제출심사 확인 및 이행평가 상태 요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있는 내용 정확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냥 공정안전자료 내용을 이제 해볼게요. 시행규칙 50조의 내용인데 한, 둘, 넷, 여섯, 7개 정확하게 7개인데 요거를 7개만 적는 게 아니고요. 고시상에 이 공정안전자료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죠? 고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위에 목록이 어떤 게 중요하고 위해 물질 목록 이거만 하면 안 되고 그 밑에 세부 사항이 노출 기준, 독성, 이상, 유반 요게 중요하다. 유해화학 물질 목록 명세서 별시 쌓여 있는데 요게 4가지가 중요하다 있더라. 물론 이 세부적인 동력기계 목록이 인버터냐, 지게 전력량은 얼마냐, 지게 재질이 뭐 이런 까지 내용은 적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물론 그거 적으면 시간이 엄청 하루 적어도 못 적을, 하루 종일 적어도 PSM 보고서 못 적을 겁니다. 답안지 하도 양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다섯 공정 도면이 뭐 이런 게 있다. 요거 다 저기 고시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거물 배치도 뭐가 필요하다. 폭발되는 전기 단선도 뭐 쫙 환경오염 처리까지 쭉 공정안전사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일단 세부 내용을 적고 그다음 비상조치 계획은 여러분들 PSM 12가 시청과제 필히 익히 갖고 들어가셔야 되죠. 비상조치 계획도 이거 고시에 있는 내용 있죠. 고시에 있는 내용이나 뭐 법상에 있는 내용 그대로 외워갖고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총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상사태의 구분이 저기 뭐 어떤 구분이냐 그거 내부 세부적으로 내용을 적을 좀 시간이 없어 20에서 5분이 다 적기 때문에 딱 중요한 간략한 요 정도 한 가지 적으시면 또 뭐 비상조치 계획도 PSM 코사 가이드에 있는 그 세부적 내용만 적을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규칙이나 고시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아주 점수가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외우기 쉽지 않은데 그죠? 예, 오늘 조금 말이 많았는데 내일 또 이번 주 내로 어떻게 130일에 30일에 문제풀이 한번 하고요. 다음 주는 또 129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이었습니다. 벌써 11시네요. 내일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